LST 학습 전략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ST 학습 전략 검사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외부 요인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시자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입니다. 학습 전략 검사의 경우 학생들의 좋아하는 과목, 선생님 등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결과지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검사 당시의 학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결과지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뢰도, 요인 그래프, 요인별 해석, 종합 의견입니다. 동영상의 해설은 신뢰도, 요인별 특징, 종합 의견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검사 내용을 보기에 앞서 검사에서 사용되는 점수 체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T점수, 100분위를 통해 검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결과지에는 각 요인에 해당되는 T점수와 100분위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00분위입니다. 100분위는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가정하였을 때 나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분위 점수가 48일 경우 검사에 참여한 인원이 100명이라면 내 점수보다 낮은 사람은 47명, 높은 사람은 52명입니다. 만약 참여 인원이 2배라면 자신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도 2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2배가 됩니다. 각 100분위 점수를 보고 내가 어디쯤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T점수입니다. T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 점수입니다. T점수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100분위 점수와 동일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능력들 간의 비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 중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표준 편차 점수를 활용하여 수준을 구분하였습니다.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45점 초과, 55점 이하는 보통, 40점 초과, 45점 이하는 낮음, 55점 초과, 60점 이하는 높음, 40점 이하는 매우 낮음, 60점 초과는 매우 높음의 수준입니다. 점수를 보고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세요. 이제 결과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부분은 응답 신뢰도입니다. 이 검사는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 신뢰도 문항을 사용하여 응답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의 빨간색 상자에 표시된 것처럼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고 파란색 상자처럼 표시가 없는 것을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문항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거나 유사한 문항에 다르게 응답한 것은 불성실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 불성실 반응이 있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요인 구성입니다. 학습 전략 검사는 학습에 많은 영향을 주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대인 관계를 포함하는 학습 관계, 학습 습관, 동기, 기초를 포함하는 학습 태도 및 능력, 건강과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학습 환경,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포함하는 성격 요인입니다. 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를 학습 관계라고 합니다. 학습 관계의 첫 번째 요인인 부모-자녀 관계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여 수용적인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부모님과 갈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숙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습 관계의 두 번째 요인인 대인 관계는 학교에서 친구, 선생님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학교에서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고 학교 생활에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소통 교육, 교류활동 증가 등을 통해 상호작용의 수준과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학습 기초 능력에 대한 인식을 학습 태도 및 기초라고 합니다. 학습 태도의 첫 번째 요인인 학습 습관은 예습, 복습, 주의 집중 등 성적 향상과 관련된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체계적 기준을 가지고 예습, 복습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 없고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습, 복습 기술과 수업 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습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습 태도의 두 번째 요인인 학습 동기는 공부에 대한 흥미와 공부에 대한 목적성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공부의 목적과 동기가 명확하여 흥미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며 공부에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흥미 분야 및 관련된 학습 영역 탐색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태도의 세 번째 요인인 학습 기초는 학생이 느끼는 자신의 학습 기초 능력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학습 기초 능력이 충분하여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자신의 학습 기초 능력이 부족하고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습 환경은 학습에 영향을 주는 자원입니다. 학습 환경의 첫 번째 요인인 건강은 공부할 때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신체적, 심리적인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대안을 탐색하고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 환경의 두 번째 요인인 물리적 환경은 공부 공간, 주변 환경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학습에 필요한 원만한 환경과 충분한 지원이 제공됨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이 많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습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 성격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꼼꼼한, 조심스러운, 계획적인, 꾸준함 등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공부할 때 계획적이며 성실하고 꼼꼼한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성실성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원인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공부할 때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비형식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분하게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격 요인은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정서적 안정성은 긴장,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며 스트레스에 강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불안과 긴장의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안이나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합 의견은 9개의 요인 중 가장 낮은 2개의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각 요인에서 자신이 개선해야 할 요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세워보세요. 각 요인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인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